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그동안 커미셔너와 선수노조 위원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세 번째 무릎 수술을 받고 은퇴한 보라스는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보라스가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컵스는 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보라스는 자신의 계약을 도와달라는 마이너리거 시절 동료의 요청으로 야구 에이전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500명의 메이저리거와 마이너리거를 보유한 절대적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케빈 브라운이 통산 첫 번째, 이정우가 자신의 통산 36번째 1억 달러 이상 계약이었던 보라스는 8천만 달러 이상 계약만 집계해도 매출이 72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겨울에는 게리콜, 랜돈과 스트라스버그, 카스티아노스와 무스타코스, 류현진과 카이클 계약 등으로 10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우리 돈으로 730억에 해당되는 5,400만 달러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보라스는 대박이 기대됐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스를 기준으로 FA 랭킹 2위인 벨린저, 4위 스넬, 6위 몽고메리, 7위 체프먼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폭망 그 자체였습니다. 보라스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는 걸까요? 보라스가 고전한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상황입니다. 구단들은 이번 FA 시장에서 28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다저스 혼자 쓴 11억 달러를 제외하면 17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원인은 중개권 계약 시장의 붕괴입니다. 여기에 지난 CBA를 통해 강화된 사치세가 부자 팀들의 지출을 막으면서 빅마켓, 스몰마켓 모두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던 2019년에 상위 랭커들을 보유했던 게 행운이었다면 이번에는 상위 랭커들을 보유한 게 오히려 불운이었습니다. 문제는 타격을 더 심하게 입은 선수들이 죄다 보라스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12월 12일에 7억 달러 계약을 맺은 오타니와 12월 19일에 3억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야마모토는 특수한 경우라 치더라도 다른 에이전트를 가진 선수들의 경우 에런 놀라가 11월 20일, 소니 그레이가 11월 27일,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12월 6일, 제이머 칸델라리오가 12월 6일, 로데스 구리엘이 12월 17일, 조시 에이더가 1월 19일에 비교적 빨리 계약합니다. 다른 에이전트들의 경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고 버티기 작전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그동안 버티기 작전을 써서 대부분 성공했던 보라스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합니다. 오타니, 이정우, 야마모토, 3연타가 보라스에게 자신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스넬에 대해 보라스는 8년 2억 4천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가 9억 2,700만 달러라는 보도를 했지만 저는 이번 오프시즌 때 타율이 좋았던 나이팅게일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월 18일까지 기다려서 스넬이 맺은 계약은 2년 6,200만 달러였습니다. 오타니가 7억 달러 계약을 맺자 보라스는 벨린저에 대해 3억 달러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오타니를 놓친 팀들은 벨린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라스는 기준을 2억 달러 이상으로 낮추지만 벨린저가 2월 25일에 맺은 계약은 3년 8천만 달러였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원했던 체프먼은 3월 1일에 3년 5,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놀라의 1억 7,200만 달러를 기준점으로 삼은 몽고메리는 아직까지 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5천만 달러를 고집했던 JD는 3월 21일의 매치와 1년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중 750만 달러는 10년 후인 2034년부터 5년간 150만 달러씩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 가치는 896만 달러입니다. 보라스가 벨린저, 스넬, 몽고메리, 체프먼, 이정우, JD 상위 6명으로 기대한 매출은 9억 2,5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억 1,8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스넬, 벨린저, 체프먼이 사실상 1년 계약인 걸 반영하면 2억 200만 달러로 줄게 됩니다. 11월 27일에 계약한 마에다를 비롯해 리스 호스킨스, 쇼 머나야, 닉 마르티네스, 프랭키 몬타스 등 비교적 빨리 계약한 선수들은 괜찮았지만 버티기를 했던 선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는 몽고메리입니다. 텍사스는
역시 버티기를 했다가 망한 로렌젠과 1년 450만 달러 계약을 맺는 것으로 몽고메리와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텍사스도 사치세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고메리는 보라스 비포, 아니 보라스 미아포에 해당되는 선수지만 다른 3명인 벨린저, 스넬, 체프먼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3명은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반면 몽고메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몽고메리처럼 시즌 중 트레이드가 된 선수에게는 퀄리파잉 오퍼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하성도 트레이드가 된다면 퀄리파잉 오퍼 없이 나오게 됩니다. 지명권 손실이 일어나는 퀄리파잉 오퍼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받은 다른 3명은 FA 제수를 하고 나오면 퀄리파잉 오퍼와 지명권 손실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오히려 FA 제수를 할 경우 퀄리파잉 오퍼를 받을 수 있는 몽고메리는 더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때문에 몽고메리는 5월에 계약하더라도 반드시 단연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몽고메리는 부인이 보스턴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하면서 보스턴에 자리를 잡았고 보스턴과 계약을 바라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준 지올리토가 전력에서 이탈한 보스턴도 몽고메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고메리가 바라는 7년 계약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겨울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보라스가 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라스는 당장 올겨울에 후안 소토, 피트 알론소, 코빈 번스, 재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브래그먼, 재수생 빅3를 가지고 대대적인 반격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을 통해 보라스는 자신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요시다를 잡긴 했지만 일본 선수들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스와 한몸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온 토니 클락 선수노조 위원장이 축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FA를 앞두고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바꾸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라스가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나오는 알론소와 번스, 그리고 얼마 전 브랜든 니모가 FA를 앞두고 보라스에게 갔습니다. 따라서 보라스는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지금의 권위를 계속 누리게 될지 아니면 단순한 매출 1위 에이전트로 내려오게 될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그제 복귀전에서 2루타 포함 2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던 이정우는 오늘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타율 4할 1푼4리, 출루율 4할 8푼 5리, 장타율 0.586, OPS 1.072를 기록하고 있는 이정우는 시범 경기 성적이 하늘을 뚫을 정도입니다. 이정우는 33타석에서 당한 삼진이 3개에 불과합니다. 역시 오늘 경기에서 2루타 포함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박효준도 타율 4할 7푼 5리, 장타율 0.650, OPS 1.126을 기록하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0인 로스터에 들지 못한 박효준은 28명의 초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강등되지 않은 외야 자원입니다. 이 페이 스캔들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미즈하라 이페이는 이 사건을 취재한 ESPN으로부터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미즈하라는 서울 시리즈 2차전을 앞두고 다저스 선수들 앞에서 자신의 채무를 알게 된 오타니가 대신 갚아줬다는 말을 영어로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던 오타니는 다른 일본인 통역을 통해 미즈하라의 발언을 확인하고 미즈하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즈하라가 오타니 몰래 오타니의 돈 450만 달러를 빼돌려 도박 빚을 갚았다는 게 현지 기자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로젠탈은 만약 오타니가 도박 빚인 걸 알고 갚아줬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고 다른 종목에 대해 오타니가 직접 했을 경우 벌금으로 끝나게 되며 야구에 대한 불법 베팅일 경우 다른 팀을 걸었으면 1년 출장 정지, 자기 팀을 걸었으면 영구 제명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트 로즈는 신시내티 감독 시절 자신의 팀을 걸고 했다가 영구 제명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물론 미즈하라의 빚을 갚아준 적도 없기 때문에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돈을 훔쳤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